네,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받은 데일리인티에서 활동하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북한 내부의 소식통 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다른 나라의 대북 소식통을 두면서 북한의 현재 변화에 대해서 보도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제중 탈북민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이 현재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 기회를 주신 토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제 와이프가 탈북민입니다. 양가 회사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에도 얼마 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북송에 대한 위험들을 약간 겪어내서 여기로 오신 거겠죠. 근데 아이들 아시겠지만 이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탈북민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송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숨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그룹들을 탈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북송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북한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탈북민들을 당연히 정치범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고, 이른바 체제 반환 행동을 한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보복을 가한 경우도 심심찮게 많이 있었죠.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고, 영아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 행동도 허승치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다 겪어보고 들어봤던 탈북민 사회에서 이런 우려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보시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북중 교역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쌀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비료 같은 거, 그리고 원자재가 신의주를 포함한 라선이라든지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새 관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격리가, 물품에 대한 격리도 이루어졌었는데, 예전에는 21일 동안 격리를 했다면 지금 10일, 3일, 지금 그냥 격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른바 7.27 전승절 기념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니고요. 이에 따라 북중러 무역 활성화, 그리고 인적 교류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뭘까? 그들의 인식에서는 이대 방역 명목으로 미뤄왔던 탈북민에 대한 대거 소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과 중국 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게 현재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고요. 먼저 북한 당국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제로 탈북민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방법인데요.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 1, 2km를 완충지대를 설치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접근하면 그냥 사격을 하겠다, 무조건 사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0년 8월에 사회안전선의 포고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현지 진행형이고요. 실제 총성이 끊이지 않아서 생명권을 스스로가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벽, 그리고 전기 철조망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철조망에 접근했다가 아이가 숨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아시겠지만 초소도 증량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5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아예 완전 감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였죠. 자유경비법이 통과됐습니다. 자유경비법은 스스로가
경비를 해라, 스스로가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자제의 측면도 강하게 입력해진 거죠.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전술이라고 중국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2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참빛을 이렇게 빗어서 이를 갉아내듯이 중국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비밀보호법이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절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탈북민, 중국에 나가 있는 탈북민도 북한 당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의와 협박 전략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박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조선을 가면 조국 배반죄로 가족을 완전히 매장시키겠다. 우리는 중국 공항과 다 연결되어 있고 데려오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회유는 돌아오면 몰수했던 집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다 돌려주고 과거는 관대하게 따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강제 송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국민입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인원 왕래가 활성화되거나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데리고 와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관리하는 그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금도 더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차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 장악 통제 전략을 현재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탈북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감시 전략을 이미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까 북한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래로 2019년부터 혹은 2017년부터 중국 체류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뭘 조사하면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을 신칭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을 완전히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조치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거주지 등록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입탈을 할 때 반드시 보고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남성과 꾸린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탈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하겠죠. 약간 도구적 존재입니다. 또한 이제 남편의 호구, 그러니까 호적상에 여성 신상과 조사 내용을 뒤에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내 탈북민 사이에서는 임시 거주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듭니다. 북한이 중국이 임시 거주증을 진짜 발급해줬냐? 라고 하는 거는 이 남편 호구 뒤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신상 명세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다고 해요. 사진 앞에 뒤에 그리고 조사 내용을 다 조사 내용까지 해놨는데 바로 이것을 일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다시피 체포가 되면 이를 갖고 신상을 개조하는 거죠. 신상이 완벽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데려가라 라든지 여기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벌금이 3,000위안부터 시작해서 1만 위안, 2만 위안까지 갑니다. 2만 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치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 데려가지 않는다면 지속 구금을 하고 향후 북송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할 당시에 약간 농촌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약간 가난한 가정이죠. 당연히 벌금도 부담이 될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정 입장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체포되면 지속적으로 구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북한에 있었을 때도 뭐 돈도 없고 지금도 이제 신분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조건에 불법적인 가담 일을 할 만한 쉬운 조건에 놓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미래가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계속 협박을 합니다. 또한 감시를 하고요. 또한 불시적으로 가택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휴대전화 검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탈북 여성들이 약간 도구화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내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탈북 및 남한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대형 사건,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지린성 교도소에서 탈북 남성이 탈출하는 그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 또 다시 불러모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또한 국민으로 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 월경자 혹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그 명단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체류가 한 20년 된 탈북 여성들이 한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면 중국 정부는 북송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이 있고 또한 아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구제불능인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죠. 지금은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금시설 인원을 지속 늘릴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중국의 그 미국에서 하는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구금시설을 뭐 확충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큰 문제는 없으면 잡지는 않되, 물론 문제는 감시 강화를 지속해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제를 상상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 다 모든 걸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도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더욱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을 어떻게 변화하기 위한 전략도 또 다른 전략이 없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송환 문제도 이 북한 인권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OI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북송 문제도 벌써 10년 넘게 지났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어떤 방식, 어떤 아젠다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히 피해자 중심의 전략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과사를 오가는 심각한 문제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추적, 감시했는지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013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그 9명의 청소년 사건,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기 사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매체에서 이걸 활용하면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지만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에 어떻게 공소시효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지금까지 강제 송환된 이들의 신상,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인권 유린을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내밀하게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북한 당국의 공포 전략도 좀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있을 책임 규명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